현무5에는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입니다. 오호.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무기가 상대방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공포예요. 그 2배의 인공지진 효과가 난다. 그 다음부터 거기서 이제 워킹데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나라가 무슨 무기를 개발하잖아요. 네네. 항상 네. 중국이 벌벌 떨고 일본이 눈물을 흘리며 요즘 중동도 추가됐잖아요. 네, 예. 네. 그 조금 다르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폰 K. 오늘 이세한 기자님과 함께 방송하게 된 것도 정말 영광이긴 한데 리얼폰 K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괴물 현무5입니다. 아, 현무5. 네. 미사일 개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신기전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싶은데 오늘은 그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사일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현무라고 네. 부를 수 있고 이 현무5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이 미사일 개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네. 얘기들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우리들을 살리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라는 괴물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좋은 무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초창기 미사일 개발사를 보면 되게 괴담인지 야담인지 야사인지 모르는 게 진짜 부품을 만들 데가 없어서 뭐 트랙터 공장에다 부탁했다든지 아니면 뭐 날개 핀 같은 걸 만들 때 이 기술이 없으니까 청계천 가서 깎아서 가져왔다든지 이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를 만한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청계천에서 인공위성 만든다, 그렇죠. 잠수함 만든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핵미사일 빼곤 다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무선 조종 방식이기 때문에 네. 지대지 미사일로도 많이 이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선택 역시 이제 지대지 미사일로 이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조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붙였던 이름이 바로 백곰이었고요. 7번째 뭐 미사일 보유국이 됐다라고는 돼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걸 따질 만큼 한가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78년 9월에 처음에 시험 발사를 성공하긴 했지만 뭐 실전 배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9년도에 대한민국의 정세가 급변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그 이후엔 18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 개발은 중지됐다. 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약 한 4년 정도 미사일 개발이 정체기를 갔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이 프로젝트가 부활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83년이었죠. 네. 제가 그때 10살 때인가 11살 때인데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네. 아웅산 묘소에 참배에 갔던 대통령과 이제 일행들이 북한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소위 얘기하는 아웅산 테러 사건이 벌어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 정권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미사일 개발 사업이었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현무라는 이름이 붙은 이제 미사일을 다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제 개발진이 다시 모여서 이제 개량을 해서 현무1이 개발이 됐고 87년 10월 1일이었나요? 네, 그때 국군의 날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현무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다. 현무 네네. 시리즈가 계속 나왔고 사실 현무 1, 2 같은 경우에는 현무 1은 굉장히 과도기적이었고 그렇죠. 네. 현무 2부터 본격적이었는데 그런데 현무 시리즈를 잘 보면 대부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현무 3는 특이하게도 순항 미사일입니다. 아 여기도 진짜 헷갈리는 게 네. 탄도 미사일은 뭐고 순항 미사일은 뭐고 왜냐하면 둘 다 뒤에 미사일 달려 있는데 하나는 네. 탄도, 하나는 순항. 네. 요거 차이점은 뭔가요? 탄도미사일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 네, 그죠. 즉 포물선을 그리면서 네, 나서 네, 딱 네. 목표물을 네. 때리는 머리 거고요. 위에 떨어지는. 예. 네.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은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탄도미사일은 그렇게 명중률을 엄청나게 기대하지 못했었어요. 아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도 네. 쏘긴 쏘지만 어디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래서 더 무서운 그렇죠. 이제 거였잖아요. 공산오초 그러니까 공산오차가 미터 단위가 아니고 킬로미터 단위죠. 네, 네,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순항미사일은 다르죠. 순항미사일은 뭐냐? 순항미사일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기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첫째, 탄도미사일만큼 무겁게 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비행기이기 때문에. 비행기이기 예. 때문에. 두 번째, 비행기이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느리죠. 아 탄도 미사일은 네. 팡 쏴서 내려올 때 약간 가속도도 붙고 네. 그리고 무게 때문에 빨리 떨어지지만 비행기는 보통 마하 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하 그러니까 10이면? 막는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점으로 맞춰야 돼요. 요격을 하려면. 그래서- 아차하고 지나가는 거네 그렇죠. 진짜. 네. 그런데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잖아. 아, 네네. 웬만하면 맞출 수 있을 거거든요. 오는 거 소리 듣고 오네. 네. 그럼 이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게 예전에 걸프전에서도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네네. 꽤 많이 이라크군이 격추시켰고 네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꽤 많은 러시아제 순항 미사일을 그것도 대공포로 맞춰 떨어뜨렸어요. 아, 그게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의 근본적인 차이 네. 때문에 가능한 거였구나.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제대로 나오죠. 뭐 사거리 뭐 500km, 뭐 1000km짜리 탄도 미사일이면 딱 거기 가서 떨어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니까. 보통 네. 이제 순항 미사일이 예를 들어서 1,500km를 날아간다. 그럼 1,500km 밖에 있는 목표물을 때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보통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절반으로요? 예. 왜냐하면 그대로 비행기 같이 날아가면 네. 요격당하죠. 아, 직선 비행하면. 예. 네. 그러니까 뭐야? 웨이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러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거리는 전체 사거리의 한 절반 정도가 유효 사거리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현무 3 나왔을 때 네네네. 1,500km에서 돌리니까 네네네. 뭐 베이징도 들어오고 다 네네. 들어온다는 다 거예요. 들어오죠. 다 타격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때 막 중국이 울고 네. 막 미국이 떨고 이랬던 네, 거는 사실은 아니네요. 우리나라가 무슨 무기를 개발하잖아요. 네네. 항상 네. 중국이 벌벌 떨고 일본이 눈물을 흘리며 어허, 네. 나머지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바짓가랑을 붙잡고 제발 팔아달라. 네. 요즘은 중동도 추가됐잖아요. 네. 예. 네. 그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제 현무 3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현무 4로 넘어가면은 2017년에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또 개정이 됩니다. 사거리 800km 이상 고체 연료를 탑재한 로켓은 개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때 또 생각했습니다. 아니, 고체는 뭐고 기체는 뭐고 액체는 또 뭐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탄도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할 때 네네. 액체 연료를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액체 연료는 굉장히 이게 독합니다. 그래서 부식성이 강해요. 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미사일 안에 연료 탱크에 넣어놓으면 부식해요. 탱크가 썩어버리는구나.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놔뒀다가 발사 직전에 주입을 합니다. 근데 주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30분 이상 걸려요. 말이 30분이지 여러 가지 시장까지 하면 2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사일 발사 예비 단계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그만큼 즉응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사일 발사 이런 명령을 내리면 버튼 누르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연료 이렇게 해서 연료 꽂고 한 30분 40분 하면 뭐 인공위성에서 걸릴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말씀하셨듯이 탐지할 수가 굉장히 그렇죠. 네, 그 네.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기술적 부족 때문에 액체 연료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불과 몇 년 전부터 북한도 고체 연료를 쓰기 시작했어요. 고체 연료라는 건 액체 연료 같이 이렇게 보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고체 상태로 미사일 안에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원하면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건 글자로 네. 버튼 누르고 불만 붙이면 그렇죠. 날아가는. 예. 근데 북한도 이런 걸 이제 가게 되니까 우리가 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기술을 현무가 이제 시리즈가 발전하면서 네, 네, 네. 우리도 이 기술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현무4 같은 경우는 2.5톤 되는 네. 고중량의 미사일. 2.5톤이면 저의 한 3배 정도 되는. 네. 네, 제가 3명이 현무4에 들어간 거잖아요. 탄도부에. 네, 그리고 이게 세 배라고. 2.5 제가 한 8 죄송합니다. 800kg.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문과라서 그래. 문과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한 30명쯤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30명쯤 들어가는 고중량 미사일이 북한의 이제 주요 군사 시설물,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정치 상징적인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에 개발하고 있었던 핵미사일 기지, 아니면 핵미사일 연구 시설, 그다음에 다른 지하 시설물까지 공격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무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2.5톤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네,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재래식 탄도미사일이 500km에서 1톤에서 왔다 갔다 해요. 2배 반이.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톤 정도의 고폭탄이 미사일로 떨어져도 네, 네. 주변부가 쑥대박대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완전히 쑥대박대거든요. 근데 2.5톤이 전부 다 고폭탄 탄도 다 떨어지면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만큼 괴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시험 발사가 마무리돼서 전력화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또 힘들어. 2020년 7월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끝나면서 네. 현무5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네, 네. 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핵 빼고는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진작하게 해주지. 네. 네, 어쨌든 현무5가 이런 괴물 같은 존재가 된 거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완전히 해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무 4였나요? 4서부터는 그냥 약간 하나 둘 셋 하고 뿅 띄운 다음에 자기가 휙휙휙 하더니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발사 방식이
이제 앞에 거는 이제 한 런치, 뒤에는 이제 콜드 런치라고 이제 하는데 요게 그냥 핫이랑 콜드는 알겠는데 네. 이게 어느 쪽이 더 발달이고 어느 쪽이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원래 핫 런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항복선 봤을 네, 때 네, 잘 네. 보면 밑에 연기 막 나잖아요. 불꽃도 엄청 예, 나더라고요. 연기 막 나는 게 그 연기가 자체 로켓에서 나온 연기도 있지만 여기에 네. 소화가스 같은 걸 뿌리는 거예요. 아, 불나지 말라고? 물하고 이런 거 네네, 뿌려요. 네. 아. 그리고 그렇게 해요. 핫 런치에 의한 말씀하신 데미지가 좀 아, 줄어들거든요. 지금 알았어요? 네. 네. 그런데 전장에서 미사일 할 때 그거 일일이 뿌릴 수 없잖아요. 아, 그죠. 네. 물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핫 런치보다는 이제 콜드 런치 쪽으로 가죠. 일단 공기 압축으로 위에 띄워놓은 다음에 네네. 띄워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점화가 돼서 날아가는 방식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훨씬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한테 데미지를 덜 줄 수 있죠. 콜드 런치가 멋있는 게 네. 딱 뜨고 나서 네.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네. 탁탁탁 하잖아요. 네, 그게 약간 방울뱀이 네. 목표를 딱 노리고 네. 아, 쟤 물어야겠다. 네. 라고 또 하면 싹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콜드 런치가 한 런치보다 훨씬 발전된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네네. 대부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거 등등이 대부분 이제 콜드 런치 방식으로 가죠. 아,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벙커버스터라는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히는 4, 5 이 정도였는데 벙커버스터 뭔가요, 이거? 벙커버스는 그야말로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구조물이나 건물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거죠. 땅 위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네. 뚫고 들어가서 뚫고, 예. 이거를 미사일 만들기도 힘든 와중에 벙커버스터를 만든 이유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저기 어디 북쪽에 땅 속에 뭔가 악당이 숨어 있어. 예. 현무5가 벙커버스터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모든 북한의 핵심 시설이 다 지하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으로서는 한미연합공군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네. 한미연합공군이 몰려와서 여러 가지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폭격, 쏘게 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견디느냐. 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시설을 어떻게 갱도화시킵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북한의 모든 지하화된 군사 시설물을 어떻게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타격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우리 미사일 현무5, 현무4 같은 것들이 다 벙커버스터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현무 1, 2, 3 정도는 어떻게든 미사일을 만들어서 멀리 쏘는 게 목표였다면 그쵸. 4, 5부터는 쏴서 지하 시설을 부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그 미국을 많이 대비하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벙커버스터 뭐 GB57, MOP라고 최신에 나왔던 가장 큰 벙커버스터. 네. 강화 콘크리트 기준으로 200피트. 아, 이것도 미국식이라 네. 제가 또 한산해 봤더니 대략 60m 정도 네. 관통이 네. 가능한데 네. 현무5는 얘보다 훨씬 세다. 일단은 탄도미사일을 벙커버스터로 만드는 게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 미국은 제공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그렇기 장악하고 때문에 시작하죠. 비행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아, 네. 추진체가 필요 예.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굉장히 적게 들어요.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안 커요.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B57이 이 정도 능력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현무는 이게 탄도만 8톤이에요. 네. 이게 GB57의 탄도가 3톤이 채 안 됩니다. 3톤이 채 안 되고 그 3톤이 채 안 되는 것 중에서 1톤은 폭약이에요. 이게 벙커버스터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벙커버스터는 앞에 엄청나게 단단한 쇳덩이가 있는 거예요. 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 네. 이 엄청나게 단단한 쇳덩이가 뚫고 들어가고 그 뒤에 있는 폭약이 터지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현무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네네. 그 탄도 8톤 중에서 폭약이 몇 톤일까? 전문가들이 막 해보니까 네네. 대충 한 2톤 같아요. 그러면 2배네요? 네, 미국의 GB57은 뚫고 들어가서 이 1톤의 폭약이 빵 터지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한 생각보다 큰 인공 지진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진. 네. 그렇다면 인공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하 시설물들이 무너지겠죠. 가라앉죠. 네네. 무너지죠. 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매장. 네. 이게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아, 여러분 전쟁이란 건 굉장히 잔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전쟁을 하면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2.5톤 탄두인데 1톤 폭약이고가 이 정도예요. 네. 곱하기 현무는 워헤드가 네. 탄두가 8톤인데 네. 2톤이 폭약이에요. 와. 나머지 6톤이 뭐라냐면 이 6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쇳덩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땅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입니다. 오호. 야, 그러니까 쇳덩이 앞에 큰 게 있어서 네. 이게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목표물을 네. 목표물까지 찾아내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터져버리면 네. 설사 좀 떨어진 데서 터진다 그래도 이게 지하 공간일 테니까 한 군데 무너지면 다른 데도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현무 5에는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벙커버스트가 뚫고 들어가서 어디서 폭발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뚫고 들어가면서 빈 공간을 만났을 때 폭발해야 돼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이 빈 공간을 만났을 때 폭발하는 건 그 앞에 뭐예요? 센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신관이 네, 있어요. 네. 이 신관이 이게 들어갈 때 네.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와 이게 엄청난 거리에 엄청난 무게면 네. 떨어지는 속도만 해도 진짜 마하 몇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땅에 떨어질 때 그 순간 잘못하면 고장 나거나 부서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센서가 얼마나 민감해야 돼요. 음. 근데 이 민감한 센서가 이 모든 충격을 견뎌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어허. 근데 이 모든 충격을 견디고 빈 공간을 발견했을 때 네. 정확히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사실 여기에 쓰이는 이런 신관 같은 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신관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 수출 통제 대장이에요. 당연히 통제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국산화. 국산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빈 공간에 들어가서 빵 해야 되는데 네네. 북한 애들도 이걸 알아요. 바보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에다 빈 공간을 여러 개 만들어놔요. 사용하지 않는 네. 그냥 센서가 뚫고 들어와서 빈 공간 안녕. 하고, 첫 번째 네. 빈 공간에서 터져버리면 밑에 빈 공간에 있고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럼 벙커버스터인데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나 네. 다름없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인공 지진이 필요한 겁니다. 왜? 첫 번째 빈 공간 많아서 터졌어요. 네. 근데 그 뒤에 폭약이 2톤 정도 있다고 그랬죠. 네, 네. 추정되기로 걔가 같이 터집니다. 아까 GBU-57이 폭약이 1톤이었었는데 그렇죠. 60m 뚫고 들어가서 다 인공 지진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곱하기 2. 현무 5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거기서 그러니까 그 2배의 인공 지진 효과가 난다. 그러면 아무리 저 밑에 빈 공간 몇 개 만들어 놔서 저 밑에 있는 데는 어떻게 네네. 해요? 그대로 생매장입니다. 생매장. 뭐 잔인하다고 얘기하실 분이 있긴 하지만 남북 전쟁 때 셔먼 장군이 얘기했듯이 전쟁은 원래 잔인한 거고 그렇죠. 잔인할수록 빨리 끝나는 맞아요. 것밖에 없습니다. 빨리 네. 끝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현무가 쉽게 말해서 북한 지도부한테 이 벙커버스터가 어마어마하게 공포의 대상으로 올린다.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예를 들어서 네. 현무가 떨어질 것 같아 빨리 도망갔어요. 네네. 근데 도망갔는데 또 떨어질 것 같아 또 음. 도망가죠. 지휘부가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 지휘를 못 합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네. 그 후세인이 네.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지휘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네. 좋은 말씀 네네. 주셨습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러니까 네네. 지휘를 못 한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전성기 박지성 같네요. 네, 맨마킹 하면은 네. 하도 쫓아다녀갖고 그때 경기 끝나고 아마 쟤는 화장실까지 쫓아갔을 거야. 네. 네, 뭐 이런 존재. 이게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하고 전쟁에서도 네네. 헤즈볼라 지도부가 누가 되면 죽어요. 네. 너 할래? 오케이. 다음 날 죽어요. 네. 너 할래? 아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도망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가 안 되니까 나머지 밑에 있던 헤즈볼라들이 이스라엘군 공격에 속수무책을 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란 존재가 지휘부를 소멸시키는 역할도 있긴 네. 하지만 이 위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테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지하에서 생매장 당하고 싶은 사람 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이게 네. 지금 무기가 상대방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공포예요. 저거 안 썼으면 좋겠거든. 아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네. 공포죠. 그러니까 야 뭐라도 해야겠지. 이제 오물 풍선 날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야 뭐 안 무서워 하고 근데 이게 전문 용어로 혓바닥이 길다. 예.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별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게 뭐 야 쫄리면 야 안 쫄렸어 겁 안 난다고 야 덤벼봐 하지 마세요. 네,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었을 때 북한에서 발작 버튼을 눌렸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사경 같은 네, 그런 존재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미사일 만들어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근데 제가 싫어하는 누군가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 뭐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이게 세금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 네네. 주셨는데 이 현무 같은 이런 무기 체계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세금이 굉장히 올바른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사실 현무 미사일 너무 좋은데 저는 이게 실전에 쓰여져서 뭐 성능이 검증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기는 네, 공포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공포 효과는 네. 굉장히 현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각종 최첨단 기술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서 북한이 막 뭔가 재밍을 하려고 그러고 뭐 땅굴을 파도 이게 다 돌파해서 이제 현무5 미사일이 네. 상대방의 머리 꼭대기에 떨어질 수 있다.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면은 네. 악당이 네. 잡을 테면 잡아와 했더니 창문 좀 열어볼래? 네. 창문 열어봤더니 빠이 하고 이제 뭐가 날라오는 그렇죠. 걸로 엔딩 하는 네, 거 네. 되게 많잖아요. 네. 현무가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했으면 좋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초정밀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피할 곳이 없겠구나가 되거든요.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처음에는 뭐 잘 도망 다니고 숨을 곳도 많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이러지만 저 머리 위에서 저건 뭐이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게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이 네. 될 수 있기를 저건 뭐이가까지 살짝 안 나와요. 네.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뭐 저기 악당의 유언으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북한, 러시아 반미 벨트잖아요. 네, 네. 이 반미 벨트가 전부 다 핵이 있고 탄도 미사일이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봤을 때 탄도 미사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쏜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도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북한은 방패는 없고 펀치만 있어요. 아하. 근데 우리는 방패와 펀치 두 개 다 있거든요. 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드디어 KFN TV가 885만 가입자를 등에 업고 당당히 IPTV KT 101번 채널의 주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물론 이전 채널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01번 채널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